네, 한 개층 완료되고 나면 그 위에 층 이제 만들어야죠. 깽폼 위층으로 올리기 직전에 측량 장치부터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용 와이어 2군데 걸어서 깽폼 올리고 있어요.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2군데 걸었습니다. 중심 잡아서 올렸고, 요 한 판 지금 이제 올렸습니다. 방금 설치한 이 측량 장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당김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선으로 바닥에 깽폼을 고정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깽폼이 뒤쪽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살짝 기울어지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앞으로 당겨서 수직 맞춰 놓는 뭐 이런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장치를 해 놓으면 면적이나 수직도 이런 게 정밀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32평 분양 계약서 보고 계신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왼쪽에 확장형은 이렇습니다. 그거 비확장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엑소노메트릭 이제 보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계약 면적,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공급해 주는 면적이 이겁니다. 158.1671.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소수점 넷째짜리의 정밀도인 이런 단위로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축물의 이쪽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을 계산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8년 8월 이전에는 중심선 치수라고 하는 거에서 안목 치수로 바뀌어요. 중심선 치수가 뭐냐면 20cm 두께의 벽이라면 안으로 10cm 들어가고, 여기도 20cm라면 안으로 10cm 들어가서의 측정하는 이 거리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었던 것이, 단열재 들어가고 석고보드 들어가고 이 위에 도배나 도장이나가 마감이 될 텐데, 그 마감 끝선에서부터 이쪽 끝선까지 이걸 안목치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재볼 수가 없는 벽체의 안쪽에서 벽체의 안쪽까지이기 때문에 수직도가 약간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 건물 전체가 약간 돌아간다고 해서 치수가 약간 틀리다고 하더라도 도면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배에서부터 이쪽 도배까지 이 거리를 직접 재봤을 적에 계약한 면적이 안 나오면 잘못됐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한계층 완료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기존 구조체 바닥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깽폼부터 올려야겠죠. 깽폼을 밑에서 위로 이제 올리는 작업, 이 작업이 맨 처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알폼을 안에 이제 이렇게 대고, 이 사이에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새로운 층이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러고 나면 또 깽폼 올리고 똑같은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깽폼이 맨 처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깽폼은 어딘가에 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바닥, 기존 구조체 바닥에 밖에 고정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위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슬래브 두께입니다. 이게 슬래브에 이렇게 생긴 기역자 앵커 철물을 묻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구멍에 이 볼트를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보면 층고 2.8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까지의 높이가 2.8m인 철판을 밑에만 잡아놓고 위에가 낭창낭창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철판이라고 하더라도 하부만 한 군데만 지지가 돼 있으니까 얘는 태생적으로 시공 오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 전체가 돌아간다거나 수직도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또는 안쪽이든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뭐 10cm, 20cm가 아니라 많아야 10mm 이내. 보통 뭐 5mm에서 10mm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오차 가지고서도 아까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관리를 합니다. 골조공사에서는 최소한 면적이 모자라는 일은 없어야겠다. 모자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약간 크게 만들자라는 거고, 마감공사에서는 대량 생산해 올 거 아니에요. 일반 가구든 주방 가구든 뭐 석고보드든 공장에서 따박따박 제치수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대량 생산해 올 텐데,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관리를 해보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골조공사에서는 살짝 크게 만들어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서 작업하는 도면인데 안방 도면이에요. 옆에 파우더룸도 있고 안방 욕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가 10m니까 안방은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이 치수에서 가로로 20mm, 세로로 20mm를 키워서 오차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작은 면적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는 말자라는 게 골조에서의 목표예요. 살짝 크게. 또 하나, 각종 시설물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덕트라든지 제연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존 골조 벽에 구멍을 만들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박스를 제작하는 이런 크기도 살짝 크게 만들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문짝, 이 제연장치 개구부, 여기 제연 덕트의 개구부, 여기 문짝의 개구부를 전부 다 살짝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는 사춤하면 되니까 주변은. 이게 골조공사에서의 원칙이에요.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크게도 마찬가지지만, 창문은 더 중요한 거가 상부 라인이 이렇게 쫙 맞아야 돼요. 얘는 굉장히 높이가 큰 창문이잖아요. 거실창이고, 얘는 그 옆에 뭐 방 3회 창인데 얘는 높이가 작단 말이에요. 높이가 크건 작건 상단의 높이는 일정하게 맞춰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맞추려면 도면에 아예 개구부를 얼만큼 크게 해라 라고 관리를 해놓고 있다고요. 도면 보시면 15mm 키우셔. 오른쪽으로도 15mm, 위로도 15mm, 아래로도 15mm를 키워서 창의 크기가 1470 곱하기 670짜리 창이지만, 또는 여기는 2670짜리 곱하기 2070짜리 창이지만 15mm씩 키워서 2700 곱하기 2100의 개구부를 뚫으시오 라고 도면에 아예 명기를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또 외장 타일을 쭉 붙여 놓은 건데, 어떤 타일을 붙일 건지, 세로로 길게 붙일 건지 가로로 길게 붙일 건지 어떤 크기를 붙일 건지를 사전에 정해 놓고 그 크기에 맞춰서 요렇게 창문이 들어갈 텐데, 이 창문의 크기는 타일의 크기를 고려해서 창의 크기를 결정할 거고, 그 창의 크기보다 살짝 크게 창호의 크기와 띠 타일을 창 위쪽에도 쭉, 창 밑쪽에도 쭉 똑같은 간격 떨어져서 창 위쪽에 쭉, 창 밑쪽에 쭉 들어가게 오프닝 계획할 적에 초창기부터 그렇게 맞춘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감 공사 단계에서도 오차를 맞춰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구는 공장 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량 생산으로 빵빵빵빵 찍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정밀도도 정확해.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2500이다. 그러면 2500 정확하게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골조의 치수는 2500mm에서 예를 들어서 10mm가 작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탁탁탁탁 끼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판의 여유폭을 확보한 상태로 대량 생산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격화된 제품들이 규격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맞춰오고, 이 측판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여유폭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요 측판에서 10mm가 크면 요 사이즈대로 맞추고, 10mm가 작으면 여기서 10mm를 잘라내서 정밀도가 높은 가구를 정밀도가 낮은 골조에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정밀도가 낮은 골조와 정밀도가 높은 석고보드 사이에 그 무엇, 콘크리트 벽은 정밀도가 낮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누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밀도가 안 맞아. 그런데 석고보드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라서 딱 수직이고 평면도도 딱 맞고, 그리고 세우면서도 정밀하게 또 수직도 딱 맞춰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서 석고보드까지의 그 사이를 잘 안 맞는 콘크리트 면에서 잘 맞는 석고보드까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미장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정밀도가 낮은 면과 공장에서 만든 창틀, 쇠로 됐건 알루미늄으로 됐건 프레임을 정확하게 만들어 오면 공장에서는 걔는 크기고 수직도고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수직도도 맞고 크기도 맞는 창틀과 그게 좀 떨어지는 면은 창틀을 10mm 돌출시킴으로써 여기 10mm 돌출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약간 눕더라도 돌출시켜 놨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까지 수직도가 안 맞아, 또는 뭐 면이 약간 틀어졌어. 그렇더라도 잘 안 맞는 면을 이 10mm 돌출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얘도 10mm 돌출, 얘도 돌출, 그게 10mm가 됐건 5mm가 됐건 돌출시키는 거죠. 얘도 돌출. 이렇게 돌출시켜 놔서 부정확한 면을 정확한 창틀이 커버
해주는 거죠.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타일을 여기 골조면에서부터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타일을 돌출시킴으로써 울퉁불퉁한 면을 시각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를 끝단을 딱 맞춰놨다니면 얼마나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입니까? 지우개로 지워서 보면 이렇게 면이 막 울퉁불퉁한 거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타일을 살짝 빼줬으면 훨씬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걸 잘 못한 거죠. 옛날에 계단은 더 심했어요. 재래식으로는 왜 더 심했냐면 이런 나무 거푸집이었거든요. 나무 거푸집은 아무래도 타설하면서 그리고 작업하면서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낮은 정밀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요 수직 벽과 만나는 이면 그리고 이 끝단 여기가 아무래도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장을 했다고요. 이걸 갈매기 미장이라 그러는데 이 계단 끝단이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미장으로 감싸버린 거죠. 이런 게 또 있어요.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 온 직선이 딱 맞는 몰딩인데 벽체를 보면 빈틈없이 쭉 오다가 여기서 빈틈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여요. 이걸 요 빈틈 이 부분은 이 몰딩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표가 안 났어. 그런데 직선에 딱 몰딩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 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벽체의 굴곡을 사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다가 딱 직선인 공장 제품을 달아놓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저런 게 발견이 되고 나면 붙여놓고 나서 면을 바로 잡는, 정밀도가 낮은 골조를 정밀도가 높은 몰딩을 붙여놓고 나서 어디가 들어갔는지 어딘 튀어나왔는지 이런 걸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끝.